런던의 한 갤러리, 관람객들을 안내하는 큐레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림을 보러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럼 그림을 보세요. 카메라만 보지 말고요. 스마트폰 속 세상을 구경하다 문득 내가 진짜로 보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서 카메라 대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6월 9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첫 곡으로 남우현, 심규선의 선인장 듣고 왔습니다. 맞아요. 스마트폰 속만 보다 보면 약간 좀 갑갑해지는 게 있어요. 저도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유명한 곳들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여행에 다녀오고 나서는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눈으로 보고 느낀 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없어요. 별로 느낀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후회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여행을 하게 되면 좀 눈으로 많이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렇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유명한 곳들은 제가 찍은 사진보다 더 잘 찍혀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근데 약간 버릇처럼 핸드폰을 들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좀 더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오늘 3, 4부에는 노래, 장소, 사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맞이해서 서영욱 해설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또 다음 주면은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도 역시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 2부에서 먼저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방금 전해드린 곡은 9348님께서 신청하신 게리의 또하루입니다.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9348님께서 지루하기만 했던 오늘 하루가 지나갔네요. 게리의 또하루 피처링 개코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주말을 보내야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7646님께서 교수님들은 왜 꼭 시험 기간에만 과제 폭탄을 주시는 걸까요? 저는 공대생이라 설계 과제가 정말 많아서 요즘 제 모습을 보면 PPT 만드는 기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과제는 잠시 접어두고 양디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시험 공부하려고요. 제 신청곡은 교수님들께 바치는 로꼬 화사의 주지마입니다. 과제 폭탄 주지마. 약간 요런 거겠죠? 저는 대학 생활 때 물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과제도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다니고 휴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데뷔를 하느라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겹쳐서 더 많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늘 항상 과제는 주셨는데 이게 또 시험 기간이라는 굉장히 큰 과제와 함께 겹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겹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PPT가 파워포인트 그거죠? 파워포인트. 아, 파워포인트 저 고등학생 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깨알 본인 자랑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시험 기간이신데, 또, 이렇게, 양꾸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8460님께서, 요즘 시험 기간이라 토요일인데도 지금까지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지금 집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있답니다. 저는 꼭 운동장을 돌 때 세상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쌓아둔 한숨을 크게 쉬는데요. 그러면 왠지 인간극장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어요. 양디가 지금 딱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주세요. 근데 이건 약간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거나 산책을 할 때는 조금 신나는 음악을 듣는 편인데, 우리 8460님께서는 반대로 좀 세상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면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울릴 만한 노래 또 드려야죠. 7646님의 신청곡 로꼬 화사의 주지마, 그리고 8460님을 위한 노래 권진아 그리고 샘김의 여기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7646님의 신청곡 로꼬 화사의 주지마, 그리고 권진아 샘김의 여기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4877님께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Help Yourself가 듣고 싶어요. 오늘 이분의 목소리로 하루를 보냈거든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는 정말 다 좋아서 나중에 다른 곡도 신청하고 싶어요. 양디도 한 가수의 노래로 하루를 가득 채운 적이 있나요? 저는 자주 하루를 가득 채우죠. 저의 노래만으로도 하루를 가득 채운 적도 있고요. 많은 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박효신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해서 박효신 선배님의 노래로 하루를 채운 적도 있고, 저는 장르별로 또 다르게 하루를 채운 적도 있어요. 뭐 오늘은 헤비메탈이다 이러면 아침부터 헤비메탈 듣고 밤에도 헤비메탈 듣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하루의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그 나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듣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4877님의 신청곡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Help Yourself 듣고 오겠습니다. Yeah.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성님께서 양디, 오빠가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요리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이러면서 그냥 삶기만 하면 되는 반숙 계란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한 건데 배신감 부들부들. 앞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요. 양디는 요리 잘하시나요? 일단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요리를 하면 재료값이 많이 들어서 안 하게 되고, 또 이 양을 좀 실패를 많이 해요. 저는 1인분을 못 만들어요. 매번 한 3, 4인분 돼서 그래서 또 혼자 살기 때문에 가끔은 해 먹어야지라고 하고 좀 마음을 다잡고 요리를 하면 양이 넘쳐서 늘 항상 처치곤란 상태에 빠지고는 했었는데, 일단 이은성님의 오빠가 약간 그런 거는 아닐까요? 칭찬을 하고 싶은데 너무 좋게만 생각하나? 칭찬을 하고 싶은데 약간 아닌 걸로. 네. 뭐 반숙 계란이라도 맛있었으면 된 거죠 뭐. 네. 4294님께서 6월이 되고 나서 내내 더웠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노래가 너무 듣고 싶은데
B2B의 Summer Romance 들려주세요. 제목처럼 여름 향기 물씬 나고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정말 더워요. 요즘에 정말 더워서 신나는 노래, 뭔가 기분 좋아지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찾아 듣게 됩니다. 사육구사님의 신청곡 B2B의 Summer Romance 그리고 이지영의 산책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사육구사님의 신청곡 B2B의 Summer Romance 그리고 이지영의 산책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정기훈님께서 오빠 저는 지금 가족들끼리 제주도에 놀러 왔어요. 처음으로 가족들끼리 비행기 타고 놀러 왔는데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피곤해 하시는 걸 보고 조금 슬퍼졌어요. 그리고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디는 가족들과 최근에 언제 가족여행을 갔었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족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까마득한 것 같아요. 매번 시간이 나면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와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이게 또 시간도 잘 안 날 뿐더러 시간이 나면 또 참 이기적이죠. 이렇게 저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무튼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479님께서도 양디 전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요. 늦은 저녁 먹으면서 꿈꾸라 듣고 있는데 제주의 밤은 정말 아름답네요. 처음으로 혼자 온 여행이라 복잡한 마음과 걱정이 많았는데 벌써 3일이 지나고 내일이면 다시 육지로 돌아가요.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아쉽네요. 신청곡은 종현과 정준영의 애월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낭만 있고 좋잖아요. 뭔가 나만의 플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도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한번 다녀오고 싶네요. 1479님의 신청곡 종현과 정준영의 애월 듣고 올게요. 조심히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디야? 이제 끝났어? 아유 고생했네. 밥은?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에휴. 내가 집에 가는 동안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오늘 글쎄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장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간 매일 밤 9시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만나봤습니다. 2부 끝곡으로 우효 피처링 유승우의 선 전해드리면서 저는 3부 노래 장소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 첫 곡으로 핑크의 What About Us 듣고 왔습니다. 7366님께서 양디의 이야기 보따리 풀어내는 실력 아주 굿이에요. 매주 다른 사람 만나는 기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일단 부족한 실력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양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저와는 또 다른 분야의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새롭고 또 즐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조금 색다른 분야에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분야에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 씨 모셨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 초대 손님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듣던 노래, 이미 가봤던 장소, 알고 있던 그 사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 노래, 장소, 사람. 토요일 3, 4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취향이 담긴 추천 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를 책임져 주실 분은요,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잠깐 시간 내서 어렵게 나와주신 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 MBC 중계를 맡으신 분이죠.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네, 우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축구 해설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네. 서영욱이라고 하고요. 뭐 대본에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셨는데, 네. 제가 한 19년째 지금 축구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최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장 해설위원 중에 하나로 그렇죠, 네, 그렇죠. MBC에서 계속 지금 이번에 통산 5번째 네. 월드컵 중계를 하게 된 서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요.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네. 4년에 한 번씩 바쁩니다. 네, 지금이 딱 그럴 때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바쁜 스케줄이 좀 성과가 날 수 있게 네. 우리 선수들도 잘하고 네. MBC 중계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중계는 어떤 분들과 함께 하시죠? 아, 예, 일단 메인 마이크를 잡는 네. 분이 이제 김정근 캐스터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중계를 하셨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잘 맞으시나요? 네,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는데요. 예, 세 분이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예,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중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워낙 이렇게 그 중계 외적인, 네. 자리에서도 서로 굉장히 많은 걸 공유를 하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중계에 좀 묻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대부분 한 달 정도 월드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경기라던가 조금 관심이 많이 쏠리는 그런 경기들만 중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전체적인 중계를 전부 다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 축구 자체가 글로벌하게 인기가 많고, 그렇죠. 적어도 월드컵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다른 나라 경기들도 관심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네. 거의 정경기를 이제 하는 편이죠. 이제 방송 3사가 다 정경기를 하기 네. 때문에 아마 축구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시기에 지상파를 안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거의 축구 중계의 홍수가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또 오랫동안 준비한 축구를 보여주니까 아주 수준 높고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네. 그 F조잖아요. 우리나라가 F조인데, 그 F조 말고 그 이외의 조별 경기도 해설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중계 준비하시는 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게 직업이니까요. 네. 그쵸? 오래 했고 네. 나름의 이제 노하우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정말 그 어떤 그 걱정거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네.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기들도 중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경기할 때 사실 저는 조금 편파적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고 네. 한국 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보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중계를 하다 보면 조금 감정 컨트롤 같은 게 네. 힘드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대표팀 경기 중계가 가장 쉬워요. 중계로 보면. 왜냐하면
상대 팀보다 우리 우리나라의 1인칭 시점으로 중계를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편파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 시청자들도 우리와 같은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한국말로 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우면서도 그런 어떤 좀 너무 그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니까 그죠. 좀 요령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죠. 조금 감정의 동요가 네. 가장 심했었던 경기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지금 일단 당장 뭐 생각을 해보면 일단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 같은 경우가 일단 하나가 있고 또 지난 그 리우 올림픽 우리가 2라운드에서 온두라스에게 져서 탈락을 했던 두 경기가 있는데 그 두 경기가 모두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2015년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서 연장까지 가는데 패했던 시합이었고 또 올림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했는데 온두라스한테 계속 공격하다가 역습 한번 당해서 졌던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뭐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고 한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시청자분들의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현해야 되지만 또 너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계진들끼리는 적절하게 또 통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계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가끔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면 차두리 해설위원은 이렇게 눈물도 보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의 동요가 안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회 때 우리가 알제리전이었나요? 우리가 정말 좀 어이없이 너무 못했던 전반전을 했는데 그때 그 컴캠이라고 이제 중계석을 찍은 영상을 보면 안정환 의원이 이렇게 볼펜을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말은 못하고. 그렇죠. 또 너무 감정이입이 되고 또 직접 뛰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또 축구의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축구 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100%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영욱 해설위원님 하면은 이 명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모로코전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 대표팀 졌지만 질만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잔인하지만 또 수긍이 가는 평가였다. 이런 반응을 해주셨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계라는 게 우리가 해외 축구 중계는 차라리 좀 그런 표현이 쉬워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고 우리 방송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국내 경기들은 선수들이 다 보고 가족들도 보고 하기 때문에 설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렇죠. 시청자들도 보고 있고 또 냉정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모로코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너무 졸전을 했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승패를 떠나서 우리가 설령 졌더라도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거나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면 박수를 쳐주는데 그것을 팬들 사이에서는 흔히 젖잘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졌지만 잘 싸웠다. 위로의 박수를. 그런데 이제 그 경기는 그걸 반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 대표팀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게 경기를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함께 F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6월 18일 9시에 스웨덴과의 첫 경기가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이게 F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흔히 하는 F워드를 써서 정말 그런 조가 되지 않겠냐. 약간 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뭐 이게 판타스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우리가 기억하는 포추넷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중계를 하러 가고요. 뭐 첫 경기가 이제 6월 18일 저녁 9시예요. 방송사들이 굉장히 신나하는 시간대입니다. 정말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를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과의 경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F조에서 가장 우리가 그래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굉장히 16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역대 월드컵의 첫 경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뭐 이 94년 월드컵 때 스페인전에서 서정원 선수의 어퍼컷 세레머니가 나왔고 무려 스페인과 우리가 비겼었고 98 월드컵 때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졌지만 선제골을 넣었었고 멕시코전에서 2000 월드컵 폴란드전 이겼죠. 2006 월드컵 토고전 이겼죠. 2010년 월드컵 그리스 이겼고
지난 월드컵 때는 우리가 좀 비기긴 했지만 좋은 경기를 러시아 상대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첫 경기에 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좀 힘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참 월드컵 준비 중인 우리 선수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 보지 말라고 전에 했고요. 선수들이 실제로 악플 때문에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그 처음 소집을 했을 때 서울 시청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출정식 행사를 했는데, 선수들이 그동안 경기력도 안 좋고 워낙 악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또 평가전 앞두고 오픈 트레이닝 할 때도 와서 이렇게 막 환호해 주는 모습 보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고 자신감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소집 이후에 전혀 인터넷을 안 보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괜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좋은 얘기만 들어도 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독일 대표팀은 SNS 금지를 이제 팀 자체에서 SNS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의 멘탈이 굉장히 경기에 큰 영향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수하면 당장 그 생각부터 난다고 해요. 또 얼마나 욕할까? 얼마나 혼날까? 경기를 아직 남아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불필요한 고민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축구 팬분들, 한국의 축구 팬분들께 또 한 말씀, 멋진 응원 부탁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꿈꾸라 들으시면 뭐 하이라이트와 양효섭 DJ의 팬이시겠지만 그래도 MBC 아닙니까? 그렇죠. 쭉 이어서 중계도 MBC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어쨌든 선수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악플이나 화를 내고 싶으시면 다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다 끝나고 일단은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다음 주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 씨가 추천해 주시는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순서로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아주 충실하게 요청하신 대로 노래, 장소, 사람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래, 장소, 사람 순서대로 이제 축구와 또 MBC 연결고리에 관한 것들,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우리 서영욱 해설위원님께서 이분의 굉장한 팬이시라고 태연의 파인 태연의 파인 듣고 오겠습니다. 좋네요. 태연의 파인 듣고 왔습니다. 이제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 씨가 추천해주시는 노래, 장소, 사람 만나볼 텐데요. 먼저 노래부터 말씀해주세요.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태연 노래를 고르지 않았는데 또 알아서 틀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택한 곡은 그 지젤의 썸머 스노우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가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싯적에 좀 열심히 봤던 드라마의 어떤 동명의 드라마의 OST 곡인데 여러 가지 제가 뭐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어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해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인생에 우연히 스며든 직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창 젊은 시기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던 대상이 이제 축구였는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좀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시기가 영속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연히 제가 축구에 한창 뭐 시참말로 꽂혀 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근데 그 기회 덕택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쪽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에 우연히 스며드는 직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유학을 떠나셨다고? 그렇죠. 이게 좀 근데 사실 2002년 월드컵 직후면 그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때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약간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일이 몰려들 때였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2000년 9월에 처음 축구 중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25살 때.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글을 기고를 하고 이런 걸 보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S본부 축구 채널이랑 케이블 TV가 있었어요. 1년만 있다 사라진 채널인데 그때 여기서 유로 2000이라는 대회를 중계를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해외 축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 제작을 준비하시는 PD분들이 그 어떻게 이렇게 아름아름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때 어떤 때는 뭐 티에리 헨리, 막 엠마누엘 페티트 이렇게 읽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명 선수들의 이름도 그냥 잘 모르던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드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대회가 끝난 이후에 그 채널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경기인 출신 분들한테 해설을 부탁을 하니 준비도 좀 어려워하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 정보가 많을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PD분이 제안을 하셨죠. 중계를 해보지 않겠냐.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걸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PD분이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못하면 알아서 자르겠다. 그러니까 부담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친구들 과외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뭐 평이 나쁘지 않았고 뭐 계속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이제 생긴 스포츠 신문사에 축구 전문 기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02 월드컵을 앞두고 MBC에 스카웃이 돼서 MBC 중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막 정말 엄청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안에 가진 건 없는데 너무 이게 1년, 2년 사이에 너무 소진이 된 느낌이 들고 계속 이 일을 하면 안 그래도 제가 미천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용도폐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이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냥 기자는 별로 말할 생각이 없는 사람 붙잡고 말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기사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불편했었고 내가 그런 쪽은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막 할 때여서 해외 축구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과정이 또 해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 축구산업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유학을 가기로 하고 신문사를 이제 그만뒀죠. 그때는 뭐 보장된 게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의 사직을 반대하면서 한 달 동안 저와 대화를 안 하셨죠. 지금은 부인하시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신문사는 되게 안정된 좋은 직장이니까. 그렇죠. 유학을 얼마나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 대학원이 1년이에요. 이제 1년은 3학기 과정인데 2000 제가 3년 여름에 가서 2004년 가을에 왔죠. 네, 그렇습니다. 골라오신 그 노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Summer Snow라는 노래가 동명의 일본 드라마 주제가라고 하셨는데 그 드라마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시기에 회사를 관두고 그럴 때 약간 썸을 타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도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그 히로세 히로코 주연의 비밀이라는 영화인데 그때 이제 회사도 관뒀겠다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때인데 뭐 연애도 잘 안 되고 집에 틀어박혀서 히로세 히로코가 나오는 모든 드라마를 다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그분이 낸 앨범도 막 찾아 듣고 근데 그때 가장 제 기억에 많이 남는 드라마와 이 주제곡이 이 썸머스노우였거든요. 그럼 이 곡을 들으면 좀 그 시절이 떠오르시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많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갈림길이었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과는 사실 큰 상관은 없지만 그 시기하고 좀 절묘하게 겹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통속적인 로맨스 드라마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좀 추억을 떠오르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 곡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썸머스노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바뀌죠. 유학 가기 전이기 때문에 영어거든요 가사가. 근데 굉장히 청아한 음색으로 또 이 영화 주인공, 이 드라마의 주인공 남녀의 일본 이름이 썸머와 스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나츠오하고 유키인데. 그래서 그 당시 들을 때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이제 대본을 통해 제가 가사를 풀로 처음 봤는데요.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가사 서머 스노우 들어야죠. 서영욱 해설위원님께서 골라와 주신 노래 시셸 슈샤바의 Summer Snow 듣겠습니다.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 노래, 장소, 사람,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서영욱 해설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시실 슈샤바의 서머 스노우 들었는데요. 정말 목소리가 아름답네요. 서머 스노우가 일단 잘 들리고요. 그렇죠. 네. 바로 들리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했던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소 소개해주세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사연들하고 좀 엮어서 이번에 주로 선정들을 해봤는데, 이거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우연찮게 이쪽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뭐 좋아해서 여러 가지 뭐 지식도 갖게 되고 정보도 알게 됐지만, 실제로 유럽 축구를 본 경험이 없었던 게 너무 좀 아쉬워서, 중계를 시작하고 한 넉 달 좀 지났을 때 유럽 축구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까지 번 돈을 탈탈 털어서 지인들하고 지인 2명과 함께 이제 유럽 축구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영국이랑 이탈리아, 뭐 독일, 스위스 이렇게 갔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 좀 오래됐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2001년 2월이거든요. 거의 뭐 국내 유럽 축구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였어서 엄청 좀 많이 고생을 하면서 처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를 갔던 이유는 뭐 로마에서도 이제 한 경기를 봤지만 이때 제가 페루지아라는 도시를 갔어요. 이때 페루지아에 누가 있었냐면 안정환 선수가 있었어요. 그쵸. 2000년 월드컵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처럼 대스타는 아니었죠. 물론 수려한 외모와 골을 넣는 기량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계도 안 될 때라 그때 이제 골수 축구 팬들은 이탈리아 인터넷 페이지에서 하는 문자 중계를 막 번역해서 보고 그럴 때였거든요. 라이브로. 이탈리아 말을 모르니까 어떤 문장에 안이라는 단어가 뜨면 그 긁어가지고 번역하고 딱 번역해보면 안정환이 스로인을 했다 뭐 이런 거 그랬었는데 그때 우여곡절 끝에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엔 못 만났어요. 뭐 제가 그때만 해도 이 일을 오래 했던 때가 아니고 축구계 인맥도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미리 한 것도 아니었고 경기장 가서 앉아있는데 그 현지 아저씨들은 나를 보고 나카타 넘버원 막 이러고 나카타 선수가 그 전해에 이 팀에서 엄청나게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적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안정환 선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이 단지 안정환이 뜬다는 이유로 갔었는데 그 이탈리아의 페루지아 페루지아라는 도시가 너무 아름다웠고 그 당시만 해도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이라 엄청나게 물가가 쌀 때였어요. 하룻밤 자는데 막 9,000원들 내고 이럴 때였거든요. 리라화를 쓸 때였는데 또 사람들도 친절하고 피자집도 너무 맛있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우연찮게 또 안정환 의원이랑 같이 중계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쨌든 그 정말 뽀시래게 팬으로 가서 팬으로서 찾아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길 잘못 들어가지고 동네 꼬마 애들이 막 몽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돌 던지고 있었거든요. 뭐 그랬던 관광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정환 의원이랑 같이 축구 중계를 하게 돼서 굉장히 요즘에 페루지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혹시 생각이. 그 사실을 지금 안정환 씨도 알고 계신가요? 전에 방송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그런 애 많았다는 듯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랬냐 반가워질 줄 알았는데 역시 쿨하십니다. 뭐 대스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그랬었어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고 나서 조금 구단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또 안 좋은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 조금 속상했었거든요. 저도 팬으로서.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그 2002년 월드컵 16강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기자하고 해설자 같이 할 때인데 그 경기는 기자로 가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였죠. 그 전날 이탈리아 대표팀 훈련장에 취재를 가는데 뭐 비엘이나 토티 같은 선수들이 아주 거만한 태도로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 팀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한국은 우리는 8강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했었거든요. 뭐 그럴 만한 수준의 팀이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명문이 아닌 시골팀에 완전한 주전도 아닌 그런 선수한테 골든골을 먹고 졌잖아요. 이탈리아 축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정말 통쾌하고 안정환 선수도 거기서
나름 뭐 약간 좀 불이익도 받았었기 때문에 더 통쾌했을 텐데 그걸 굉장히 좀 수준 낮은 대응으로 또 그런 험한 꼴을 당해서 맞아요. 상처는 받았지만 어쨌든 뭐 한국 축구의 인상을 이탈리아에게도 아주 강하게 심어준 그런 그쵸. 좀 그 저도 경기였죠. 네. 괜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유럽 축구 여행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3주 동안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등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뭐 그 당시에는 워낙 어릴 때라 뭐 모든 게 신기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안정환 선수는 안 나왔지만 네. 그때 페루지아가 라치오라는 팀한테 1대0으로 졌거든요. 네. 이때 골 넣은 사람이 디에고 시메오네예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네. 팀에서 아주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그쵸. 있는 네. 뭐 그런 선수였던 게 좀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로마로 와서 레알 마드리드가 그때 라치오로 원정으로 해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챔피언스리그. 네. 길거리 다니는데 그때 뭔가 익숙한 선수들이 3명이 익숙한 서양 남자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본 듯한. 네, 딱 가보니까 그때 굿디라는 레알 마드리드 주전 선수가 있었는데 그런 선수 3명이 그냥 활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구띠 선수가 네, 너무 신기해서 눈앞에. 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인사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와 환상의 킬패스를 하는 그 구띠 선수가.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디카를 우리가 막 지참하고 다녔다면 막 가서 셀카도 찍고 했을 텐데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네. 우와 이러면서 그냥 말은 안 통하고. 그냥 말은 안녕 하고 그러고 왔죠. 예. 그랬었고 굉장한 에피소드인데요. 그렇죠. 한참 뒤에 유로 2008 때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동 개최를 했어요. 네.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스위스에서 렌트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 오스트리아 경찰이 잡는 거예요. 과속했다고. 그래서 과속했다고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스위스에서 빌린 차를 오스트리아로 가져갈 때는 뭐 딱지를 사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걸렸어요. 걸렸는데 네. 앞에서 좀 어떻게 익숙한 아저씨가 또 딱지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지? 딱 가보니까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여기 딱지를 되게 엉거주춤한 이 포즈로 딱지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한테 너 모르냐? AC 밀란 감독했던 대단한 명장인데 했더니 그 유로 2008 대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난 축구 싫어한다 모른다 그러면서 딱지를 띄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디카가 있던 시절이라 가서 사진을 찍었죠. 딱지 띄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영광이다 당신 베스트다 그러면서 최고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실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한 에피소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유럽으로 무작정 떠나볼까 봐요. 그럼 언젠가는 뭐 메시 만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기대가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듣고 오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설위원님께서 골라와 주신 사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축구를 하게 된 계기 또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윤종신 씨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윤종신 씨는 처음 알게 된 때가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신 거예요? 전 처음 이제 데뷔를 할 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약간 팬심을 갖고 있었던 좋아하는 가수죠. 무한궤도라는 밴드가 있어요. 88년도인가 대학가요제 대상을 타면서 등장을 했던. 근데 그 팀에서 신해철 씨가 빠지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015B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팀이 특징이 이제 객원 가수를 썼죠. 멤버들이 노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첫 앨범 015B의 첫 앨범의 타이틀곡의 그 객원 가수가 윤종신 씨였어요. 그때 텅 빈 거리에서라고 유명한 가사 뭐 이렇게 동전 두 개뿐 뭐 이런 게 나오는 지금 공주라를 거의 안 쓰지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약간 좀 청아하고 지금은 좀 목소리가 약간 바뀌셨는데 관심이 있고 좋아했었는데 이분이 얼마 지나서 이제 솔로 데뷔를 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모든 앨범을 다 사고 노래를 전곡을 다 외우고 막 이렇게 열심히 좋아했던 팬인데 뭐 제가 라디오스타를 2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따로 이제 그 식사 자리도 갖게 되고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네. 내가 축구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윤종신 씨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윤종신 씨의 굉장한 네. 빅팬이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궁금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해봤다. 네. 팬으로서 이 정도까지 해봤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군대는 저보다 늦게 가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장 때 네. 이분이 이제 군대를 들어오셔서 후임으로? 아니요, 저희 부대는 아니고 네. 연예인이니까 이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이 네네네. 가시는 곳으로 가셔서 국방 라디오에서 DJ를 하셨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군부대에서는 대부분 외무실에 들어오면 TV를 틀어놓고 뭐 이렇게 그당 뭐 이렇게 걸그룹이나 그렇죠. 이런 음악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네. 이러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왕고가 됐을 때는 네. TV를 못 틀게 하고 라디오를 국방 라디오를 틀었죠. 그때 같이 이제 군복무 하시던 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 왕고셨으니까 뭐 그때는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제대하기 한 2, 3일을 앞두고는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아. 윤종신이 웬 말이냐. 윤종신이 웬 말이냐. 그렇죠. 당신 네. 때문에 윤종신 알게 됐다. 네. 영업 왕이십니다. 예, 영업 왕이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앨범도 궁금합니다. 네, 5집 앨범인데요. 이제 우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이 일종의 스토리텔링? 네.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뭐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으로 가사가 쓰여졌고 네. 곡들이 특히 이제 요즘 그 전으로는 많이 뭐 했지만 오케스트라를 동원을 해서 굉장히 우아하고 뭐 이런 편곡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때 아직 덜 유명했던 유희열 씨가 프로듀싱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앨범을 사면 이제 속 찍는 게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윤종신 씨가 이제 광기 어린 천재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이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었죠. 유희열이 누군데 윤종신이 이렇게 표현하나.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소소한 팬으로서의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던 앨범이라서 네. 제가 또 이때 한참 군대에서 힘들 시기였거든요. 네. 네. 누가 도망가셔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인연이 많이 남는, 네.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서영욱 해설위원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어릴 때부터 MBC FM 많이 듣고 네. 자란 별밤지기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네. 잠이 들었던 학생이어서 FM 네. 출연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 러시아에서 또 타지에서 계속 계실 텐데 생활하실 텐데 네. 몸 조심하시고 또 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많은 한국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월드컵은 MBC에서밖에 안 그럼요.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다른 얘기가 듣고 채널은 싶었어요, 안 사실. 합니다. 예. 월드컵은 MBC와 함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FM 분위기에 맞지 않는 영업을 띄워서.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효섭의 꿈꾸는 라디오. 6월 9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지막 곡은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윤종신의 환생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